엄마 친구 아들 3회에서는 최승효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현재 느끼고 있는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배성류 또한 자신의 현실에서 혼란을 겪으며 성장해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최승효는 이날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틀리에이니 프레스티지 실버타운 건축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공동대표인 윤명우는 이를 기회라며 기뻐했지만 최승효의 마음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교인 해고등학교의 체육관 리모델링 설계 공모에 더 큰 관심이 생겼고 지원하게 됐다. 반면 배성류는 본격적인 백수 생활을 하기 위해 계획을 짠다. 멍 때리거나 TV를 보며 백수 라이프를 보내던 배성류는 다른 친구들이 꿈을 향해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의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배성류는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 유진애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했다. 유진애 선생님은 배성류에게 시간이 되냐고 물었고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후배들 앞에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계기와 명문대 졸업, 그레이프 회사에서의 경험 등을 이야기해주던 배성류는 후배들에게 고등학교 때 꿈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망설이게 된다. 그는 자신이 꿈보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이 컸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라 과거에 자신을 잘 챙기지 못했던 것에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 한편 최승효와 윤명우는 실버타운 건축 설계 프로젝트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 윤명우는 클라이언트가 해외 디자인을 참고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차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최승효는 이를 표절이라 생각하여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고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윤명우가 눈앞에 보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화하려는 모습에도 실망감이 더 커졌다. 하지만 윤명우는 최승효가 모교 체육관 리모델링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회사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불안감을 느끼던 배성류는 헤드헌터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되었다. 조건이나 연봉이 크게 나쁘지 않아 이직을 고민하던 배성류는 최승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최승효는 그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맞냐고 물었고 배성류는 일은 그냥 일일 뿐이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 이에 최승효는 화를 내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성류는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꾸는 것이라고 말하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사실 최승효 또한 과거에 수영 선수를 포기해야 했던 큰 좌절을 겪었었다. 그는 과거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으나 대회를 앞두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선수 생활을 접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좌절에 빠졌었던 최승효는 자신을 위로해준 배성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과거 자신의 아픔을 기억 못해주는 배성류에게 서운함이 컸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뱉었던 두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던 배성류는 한밤중 학교 뒤 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타임캡슐을 찾다가 유진의 선생님과 마주치게 되고 선생님의 조언을 듣게 된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수영장으로 향한 배성류는 최승효를 만난다. 최승효는 이미 먼저 타임캡슐을 찾아냈고 배성류의 과거 편지를 읽으며 그를 놀리기 시작했다. 배성류는 편지를 되찾기 위해 최승효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최승효는 타임캡슐을 사수하기 위해 수영을 그만둔 이후 처음으로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순간 최승효는 사고 이후 좌절하며 방에 숨어버렸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는 배성류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을 때 세상 밖으로 그를 이끌어준 소중한 존재임을 말해주었다. 이에 배성류는 두려웠다. 자신도 새롭게 새로운 곳에서 헤엄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며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 이날 방송 말미에 최승효가 과거 배성류에게 품었던 마음이 드러나 설렘을 주었다. 고등학생 시절 타임캡슐을 묻기 위해 최승효가 썼던 편지에는 10년 뒤라니
너무 까마득하다. 그때쯤이면 배성류에게 고백은 했겠지?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상승시켰고 다음 화를 더 기대하게 만들었다. 사회에서 최승효는 과거 배성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쯤이면 배성류한테 고백은 했겠지? 라는 말이 떠오르며 혼란스러워졌지만 시효도 다 지난 감정이야 라며 스스로를 부정했다. 배성류는 타임캡슐에서도 여전히 꿈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아쉬워했다. 배성류는 타임캡슐 속 편지에서 어떠한 힌트도 찾지 못해 책으로 꿈을 찾기 시작했다. 윤명우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다. 글로벌 기업 그레이프가 서울 사옥을 맡길 국내 건축사무소를 찾고 있으며 아틀리에 인이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며 이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최승효와 윤명우는 언어 장벽에 부딪혔다. 윤명우가 배성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최승효는 쉽게 부탁할 수 없었다. 망설이던 배성류는 최승효를 위해 두 사람을 돕기로 결심했다. 배성류의 합류로 첫 화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회의 종료 후 그레이프 측의 대화를 들은 배성류는 분노했다. 아틀리에 인과 경쟁 중인 화운 건축이 이미 내정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배성류는 이 사실을 알렸으나 최승효는 일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라며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배성류는 프로젝트에서 빠지려 했지만 결국 최승효를 돕기 위해 그레이프와의 미팅에 동행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전 직장 동료 크리스와 재회하게 된다. 배성류는 크리스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꼈다. 크리스는 그 자리에서 배성류를 칭찬했지만 그 말은 배성류가 그레이프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크리스는 과거와 다름없이 배성류를 조종하려 했고 그를 비난하며 힘들게 만들었다. 다시 만난 크리스는 여전히 위선적이었다. 호텔 복도에서 그를 마주친 크리스는 반가운 척했으나 배성류가 화운 건축의 내정 사실과 그레이프 시절의 일을 언급하자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크리스의 무시와 비아냥을 목격한 최승효는 그의 멱살을 잡고 배성류는 화가 치밀어 그를 공격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가 모두 무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윤명우가 뜻밖의 인맥을 활용해 상황을 역전시켰다. 크리스는 그레이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고 아틀리에이는 그레이프 플래그십 스토어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성공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배성류가 최승효를 기습 포옹하여 시청자들을 설레게 하였다. 방송 말미에는 두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감정의 몰입을 불러일으켰다. 최승효가 배성류에게 수영대회 금메달을 걸어주는 장면과 함께 엄마도 아빠도 오지 않은 시합에서 시험까지 포기하며 응원 온 그 애를 보며 깨달았어. 나는 배성류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거리라는 편지 내용이 공개되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어른이 된 최승효가 배성류의 미국 기숙사로 찾아갔던 과거의 날이 그려졌다. 술에 취해 최승효의 품에 안긴 배성류와 심장이 요동치는 최승효의 모습이 그려지며 현재의 포옹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최승효의 변화가 예고되었다.